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푸른빛 외벽에 요양원 정문이 열립니다. 서하은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대생이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발을 들여놓았죠. 처음 방문하는 요양원의 소독약 냄새와 조용한 분위기가 하은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하은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맡게 될 윤말순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양사의 안내를 따라 걸으며 하은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노인들,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복도를 오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조부모님 없이 자란 하은에게 이곳의 노인들은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요. 말순 할머니는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가족은 없다고 하셨죠. 주로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기분이 좋으실 때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세요. 방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보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하얀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하은을 보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순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던 하은은 준비해온 손뜨개 수업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서하은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혹시 손뜨개에 관심 있으신가요? 말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굴하지 않고 천천히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하은이 작은 꽃 모양을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그거 예쁘게 뜨는구나. 불현듯 들려온 말순의 목소리에 하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하은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죠. 말수가 적다던 할머니의 첫 말에 하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할머니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첫 만남은 조용히 그러나 따스한 연결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만남부터 하은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날씨 이야기, 요양원 음식 이야기, 때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말수는 대답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은은 이상하게도 이 조용한 할머니에게 친근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은은 이제 말순 할머니의 작은 습관들에 익숙해졌어요. 오후에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 보라색 꽃을 특히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죠. 그날도 하은은 평소처럼 말순 할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하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귀에 익은 멜로디, 어딘가 그리운 가사. 하은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들어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은은 어린 시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똑같이 부르고 있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가사 한자 한자, 멜로디의 흐름까지도 완벽히 같았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말수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이 들어오자 노래를 멈추고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할머니. 하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따뜻한 눈빛이 하은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방금 부르시던 노래,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와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침묵이 이어지다가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는 내 딸에게 불러주던 거란다. 하은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이 없다고 했던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의아했습니다. 치매의 혼란일까? 아니면 숨겨왔던 과거일까? 딸이요? 할머니에게 딸이 있으셨나요? 말수는 대답 대신 하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느꼈던 그런 손길 같았죠. 너 어릴 땐 참 울보였지. 말순이 불현듯 중얼거렸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내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이상한 우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봉사하는 할머니가 엄마가 나한테 불러주던 자장가를 똑같이 부르고 계셨어. 그것도 가사까지 완전히 똑같이. 그 말을 들은 하은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보다 더 날카롭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니? 윤말순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은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혼란과 고통,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상처가 어머니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어 마셨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난 뒤였지만 마음속 흔들림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혹시 윤말순 할머니를 아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었어. 하은은 어리둥절했어요.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던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니. 그럼 제가 아는 할머니는 누구였던 거예요? 아버지 쪽 친척분이셨어.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지.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진짜 할머니. 내 어머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윤말순,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관계가 끊어졌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날 버리고 떠났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 하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말순 할머니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니. 그것도 어머니를 버렸다는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을 때였어. 병원비도 없고 나는 18살의 어린 나이였지.
그때 어머니는 모든 걸 두고 떠나버렸어. 아버지의 병간호도 딸도 버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나도. 하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만나던 말순 할머니의 조용한 눈빛 속에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가족이 없다고 했겠지. 날 버린 후에 새 가족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혼자였는지. 난 알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마.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면서도 말순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어요. 그날 밤 하은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 말순 할머니의 비밀,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얽혀있던 가족의 역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하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할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이 말순 할머니에게든 어머니에게든 혹은 자신에게든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주말 하은은 마음의 갈등을 안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하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말순 할머니를 다시 본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 혹시 할머니도 하은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죠. 말순 할머니의 방 앞에 도착하자 하은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잠시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나무들과 흐릿한 하늘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은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말순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애둘러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가족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천천히 대답했어요. 있었지. 옛날에는. 딸이요? 그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손수건으로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 태어나던 날 내 엄마에게 주려던 거야. 하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이 반짝이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죠. 단순하면서도 정성이 담긴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어떻게 저인 줄 아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첫날부터 알았단다. 내 미소가 엄마를 닮았거든. 그리고 내 이름. 내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다른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셨어요? 하은은 마침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순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대답하기 전에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단다. 가족도 세상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외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23세 미혼모였어. 모든 게 버거웠지. 도망치듯 떠났던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됐단다. 하은은 말없이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둘 다 진실을 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두 개의 진실이었죠. 하지만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찾아갔지만 내가 너무 늦었더라.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 엄마는 날 만나주지 않았어. 당연한 일이지. 하은은 오열하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늦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왔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말순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깊은 관계가 되었죠. 어머니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의심을 풀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말순 할머니의 빗에서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하은의 친할머니였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혈연 관계가 흑백으로 적힌 종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은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대화가 이어질 것임을 느꼈나 봐요. 계속 말순 할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하은이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제 친할머니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니? 내가 어떻게 알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의 진실을.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말해주셨어요. 엄마를 떠난 이유도요. 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시던? 하은은 차분하게 말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젊은 미혼모로서의 두려움, 홀로 아픈 부모를 돌봐야 했던 어린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수십 년간의 후회와 그리움까지 말순의 시선에서 바라본 진실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건 핑계야. 그 사람은 날 버렸어. 외할아버지 병간호도 외면했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오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이야. 할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찾아오셨대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하지만 엄마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 만났어. 이미 늦었으니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났을 때
나는 겨우 18이었어. 아버지는 중병으로 누워 계셨고 나는 학교도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열린 듯 했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피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넌 몰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배신감이 어떤 건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는지 넌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말순 할머니의 후회와 그리움도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오랜 원망과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이 잠시 드러났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죠. 다음 날 새벽 하은은 요양원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은은 서둘러 준비를 마친 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길을 달리는 동안 불안함이 가슴을 조여왔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에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의사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친족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네, 손녀입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하세요.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은은 덜컥 겁이 났어요. 의사의 말은 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말순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자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은아. 산소 마스크 아래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 어머니, 만나고 싶구나.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후 어머니가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하은은 병실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상황을 설명하자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흔들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난 아직 그 얼굴을 볼 준비가 안 됐어. 하은은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은아. 난 못 가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은은 한동안 복도에 서서 어쩔 줄 몰랐어요. 결국 쓸쓸한 마음으로 말순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말순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지.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힘겹게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에게 주렴.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야. 하은은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순의 떨리는 손길에서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더 들려주실 이야기 없으세요? 하은이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말순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단다. 가족도 세상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모든 게 버거웠지. 하지만 그건 결코 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과 후회가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말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슬픔이 하은의 가슴을 적셨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꼭 전할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고요한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하은은 말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하은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다행히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은의 가슴 속에는 말순 할머니가 건넨 봉투가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어떠시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은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순 할머니를 물어본 것이 의외였습니다. 조금 안정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하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읽을 용기가 있는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하셔서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망설임이 어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편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에 쓰인 깨알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뒤 편지를 펼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었다가 점점 놀라움, 그리고 슬픔으로 바뀌어 갔어요.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어머니였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엄마. 하은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미혼모였다는 거,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떠난 건 외할아버지의 강요 때문이었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내야만 했던 거였어. 하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18살 때 다시 찾아왔대.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미 너무 상처받아 있었고 만나주지 않았지.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내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거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봐야겠어. 하은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늦기 전에. 하은은 말없이 어머니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기뻤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말순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하은의 따뜻한 손길에 살짝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잠시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를 만날 용기를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준비되셨어요? 하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요양원 복도는 한밤중임에도 조용한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들이 부산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은과 어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방문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죠. 괜찮아요, 엄마. 하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말순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순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방 한쪽에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에요.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고 마침내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아래서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다 점점 단단하게. 네, 왔어요.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그리움, 후회, 용서.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편지, 읽었니? 말순이 힘겹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었어요. 미안하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사정을. 말순은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길에 얼굴을 기댔어요. 수십 년 전 어린 시절 그리워하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잘 컸구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딸이. 하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기다림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말순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물을 건넸지만 말순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듯 했어요. 하은이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말순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편안해. 말순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너희를 다시 만났으니. 말순은 천천히 베개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 전에 봤던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말순은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서야 줄 수 있구나. 어머니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말순은 어머니와 하은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 딸과 내 손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순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머니와 하은은 말없이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말순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내 손녀.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말순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는 말순의 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은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고요한 비가 내리는 날, 말순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어머니와 하은, 그리고 요양원의 몇몇 직원들만이 참석한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하늘은 슬픈 듯 비를 내렸지만 그 비에는 오랜 상처를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조용히 말순에게서 받은 금목걸이를 꺼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은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목걸이를 받았어요. 정말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까. 너에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은은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늦었지만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닿았구나. 그렇게 세 여인의 오랜 단절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말순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서의 씨앗은 어머니와 하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시간이 멈췄던 세 사람의 가슴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하은은 말순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목에는 할머니의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무덤 앞에 보라색 꽃을 놓으며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도 많이 회복되었고 저도 할머니를 알게 되어 행복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잘 간직할게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하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말순 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가족은 때로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하은은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우리를 다시 이어주셔서. 그렇게 봉사로 시작된 만남, 그 안에 숨겨진 가족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던 세 사람의 가슴이 다시 이어졌습니다.